مارس خيار أمريكي مرفوض بالنسبة للجيش السعودي، اتجهت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للحصول على صاروخ باليستي آخر ولكن من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قلت لحضرتك بلاش رياح الشرق، لا احنا عندنا حاجة مصغرة من رياح الشرق الكورية بقى القادرة على استهداف طهران. 지난 18일 한국 방산업계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계약 한 건이 성사되었습니다.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중동 지역의 한 국가와 4,023억 원,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유도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발표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업비밀이라는 벨 뒤에 가려졌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일제 K239 천무 유도미사일이 또 한 번 대거 수출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매국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단서들은 유력한 구매자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목하고 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번 계약이 발사체인 유도탄에만 국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해당 국가가 이미 천무 발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존 전력의 유도탄 재고를 대규모로 확충하려는 의도임을 시사하는 것이죠. 현재 중동에서 천무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여 운용 중인 국가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단 두 곳뿐인데요. 이 두 국가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 계약의 주인공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바로 계약의 규모에 있습니다.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 규모는 엄청난 물량의 유도탄 구매를 의미하는데요. 방산 전문 분석 자료인 IDAP에 따르면 천무의 주력 유도탄인 239mm GMLS의 가격은 발당 4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계약 총액에 대입하여 단순 환산하면 구매 수량은 최대 7,500발에 육박합니다. 이 정도의 대규모 물량은 단순한 재고 보충을 넘어 잠재적인 대규모 분쟁을 염두에 둔 전략적 비축 물량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절박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만큼 천무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고 그 위력에 깊은 감명을 받은 국가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뿐입니다. 왜냐, 사우디는 전세계 유일 천무를 실전에 투입하여 그 파괴력을 직접 목격하고 검증한 국가이기 때문이죠. 지난 2024년 11월 10일 복수의 중동 소식통은 사우디군 포병부대가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던 핵심 기지를 정밀 타격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고 긴급 보도했습니다. 당시 후티 반군은 홍해의 민간 선박을 위협하고 심지어 사우디 영공을 통과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등 영내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었는데요. 이에 시작된 사우디의 대규모 반격에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바로 사용된 무기였습니다. 공격 지점이었던 예멘 사다주의 후티 반군 제12군 진지는 사우디 국경선에서 직선거리로 최소 45km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 포병 자산의 생존성을 고려할 때 발사 원점은 국경에서 최소 수킬로미터 이상 후방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제 사격에 요구되는 사거리는 최소 50km 이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 사우디 지상군이 보유한 포병 전력을 하나씩 대입해보면 왜 이 공격이 천무의 데뷔전으로 지목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지는데요. 사우디가 보유한 M109 자주포와 M198 견인포는 최대 사거리가 약 24km에 불과해 애초에 타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국산 PLG 사우 자주포는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해도 최대 사거리는 30km밖에 되지 않죠. M270 MNS는 사거리 연장탄 사용 시 아슬아슬하게 45km까지 사격이 가능하지만 이는 작전이 성공 못할 수도 있는 도박이며, 무엇보다 사우디는 사거리 70km 이상의 GMLS 유도탄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로 민간인 피해를 야기할 모험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50km 밖의 군사기지만 딱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사우디 지상군의 유일한 자산은 바로 최대 사거리 80km의 239mm 유도 로켓탄을 사용하는 K239 천무뿐이었던 것이죠. 특히 사우디가 약 1조 원 규모로 도입한 천무를 예멘 국경 인근 남부 지역에 배치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어 이 공격은 천무의 첫 실전 기록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었습니다. 후티 반군이 미처 반격할 시간조차 없이 진지를 초토화시킨 이 공격의 압도적인 성공은 사우디 지휘부에게 값비싼 전투기나 공대지 미사일을 사용하지 않고도 적의 핵심 거점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7,500발 규모의 추가 구매는 그 실전 경험에 대한 최고의 만족도 표시이자 향후 분쟁에서 천무를 핵심적인 타격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명백한 선언인 셈입니다. 2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사우디의 방산 전문 유튜버는 사우디 지휘부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그 핵심 파트너는 바로 한국이라고 단언하면서 그동안 사우디가 어디서 만든지도 모를 중국제 미사일과 공정을 운용했다며 이제 신뢰성 높은 한국산으로 옮겨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شايف حضرتك الشبورة اللي معمولة على صواريخ أتاكامز الأمريكية بخصوص استخدامها داخل العمق الروسي؟ صواريخ أتاكامز اللي هي واحدة من أهم الصواريخ الأمريكية، لكن على جهة أخرى من العالم في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حيث أن الأتاكامز غير متوفر وحيث أن الهيمارس خيار أمريكي مرفوض بالنسبة للجيش السعودي، اتجهت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للحصول على صاروخ باليستي آخر ولكن من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من قاذفة أو راجمة الصواريخ الكورية الكي 239 تشونوم. من المفترض ان دي راجمة صواريخ عادية بتضرب صواريخ من 130 ملي حتى 400 ملي بمداد بتبدأ من 36 كيلو حتى 200 كيلو بإطلاق الصاروخ الباليستي، وده واحدة من أهم واخطر الحاجات اللي هتمتلكها السعوديه. الصاروخ ده يا جماعه هو صاروخ باليستي، تقدر تقول كده يساوي الاتكامز الامريكي، تقدر تقول ان الكي 239 تساوي الهيمارس الامريكيه. عنده شويه معلومات مهمه جدا، ان انت تقدر تسلحه باكتر من راس حربي مجزأه مضاده للافراد او اختراقيه او غيرها من الرؤوس الحربيه. النقطة المهمة جدا فيه هو قدرته الكبيرة جدا على المناورة علشان يصل إلى أهداف. الصاروخ ده يعتبر من أهم الصواريخ الباليستية اللي بتنتجها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واللي تم تصديرها إلى بولندا، واللي بيتم تصديرها إلى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ثم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اللي كشفت عن امتلاك صاروخ CTM 290. خد بالك كمان إن كوريا بتعمل على صاروخ هيصل مدى حوالي 500 كيلو، فحضرتك هتنتقل من مرحلة ال 300 لمرحلة ال 500 في غمضة عين علشان تمتلك واحد من أقوى الصواريخ العسكرية وعقلية القيادة السعودية الحالية، إن هي ما بتقتصرش ضرباتها على صواريخها الباليستية الصينية القديمة أو على مصنع الصواريخ الصيني السعودي اللي محدش عارف حتى الآن هو بينتج أي أنواع معينة، ولا على نظام قوتها الجوية المتقدم جدا والقادر على إلحاق الأذى بكتير جدا من الخصوم في منطقة الشرق الأوسط. خيارات بعيدة شوية عن الأمريكان وبعيدة شوية عن الجماعة الصينيين. لا إلى هؤلاء ولا إلى هؤلاء. المملكة حصلت على الكي 239 علشان تمتلك نسخة جديدة من الصواريخ الباليستية اللي تقدر تقول إن القيادة العسكرية السعودية يعني مغرمة جدا بأنواع الصواريخ الباليستية، وبتحاول إن هي بشكل مستمر تدمجها في الجيش أو في قدراتها العسكرية المتنامية. قلت لحضرتك بلاش رياح الشرق، لا احنا عندنا حاجة مصغرة من رياح الشرق، الكورية بقى القادرة على استهداف طهران، القادرة على استهداف عمق الدولة الإيرانية من المنصات الأرضية داخل المملكة. فنتمنى للمملكة السعودية التوفيق ونتمنى لجيشها مزيد ومزيد من الأسلحة. 특히 최근 사우디는 한국산 CT-190 탄도미사일까지 대거 수입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우디군의 미사일 갈증이 최고조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란은 중동 최강의 탄도미사일 강국으로 사우디의 석유시설, 군사기지, 도시 등 전략적 심장부를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우디에게는 값비싼 최신의 전투기와 숙련된 조종사의 손실을 감수하지 않고도 이란 깊숙한 곳에 핵심 목표물을 타격해 보복할 수 있는 맞대응 억제력이 절실한데 그것이 바로 천무이죠. 특히 예멘 내전에서 후티 반군은 조악한 수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사우디를 끊임없이 괴롭혀왔는데요. 이는 사우디에게 더 우월한 타격 능력으로 위협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적의 방공망을 뚫고 지휘부, 미사일기지, 경제 인프라 등 고가치 표적을 직접 파괴하여 전쟁 수행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대칭 전력이 되고 있죠. 특히 천무는 사우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현재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중인데 그 이유는 단순 사거리나 파괴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천무의 진정한 경직력은 다른 어떤 다연장 로켓 시스템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호환성에 있습니다. 사실 천무에 발사되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무기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사되는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 위력이 정해지는 만큼 더욱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로켓 미사일인데요. 실제로 천무 계약을 살펴보면 발사대 가격보다 더욱 높게 형성되는 것이 바로 로켓 미사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천무는 현존하는 모든 국경에 MLRS용 로켓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일한 체계이죠. 구스론 시절부터 널리 사용된 121mm 로켓탄부터 한국군이 운용하는 130mm 구룡 로켓, 미국과도 호환되는 227, 230mm 확산탄, 이번 계약의 핵심인 239mm 정밀 유도 로켓, 그리고 더 나아가 280mm CTMMR, 400mm 천무토와 ASBM 대함탄도탄, 그리고 마지막으로 600mm급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즘-1, 2까지 모두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범용성은 고객 국가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하죠. 일례로 폴란드에 천무가 수출되었을 때 30년 전에 생산된 자국의 121mm 피닉스 로켓을 천무 발사대에서 완벽하게 운용하는 모습은 현지 군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보유한 막대한 양의 구형 로켓 재고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음을 의미하죠. 또 폴란드는 121mm 한정 자체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었고요. 반면 세계시장의 경쟁자인 미국의 M270 MLRS나 하이마스는 227mm, 430mm, 610mm 세 가지 종류의 미사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천무의 장점은 이집트의 사례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집트는 천무를 단순한 지대지 타격 자산이 아닌 해안 방어와 해상 통제를 위한 게임 체인저로 활용하려는 혁신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K9 저주포를 해안포로 운용하여 그네에 접근하는 적 함정에 대한 1차 방어선을 구축해 놓은 상태이고, 그 후방에 배치된 천무에 대함탄도 미사일을 탑재하여 원거리의 적 함대를 타격한다는 이중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죠. 여기에 탑재될 ASBM은 한국의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기반으로 한 대함 버전으로 최대 사거리가 300km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이집트가 자국 해안에서 동지중해와 홍해의 주요 해상 항로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마하 3에서 5에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며 종말 단계에서 회피 기동까지 가능한 ASBM은 현재 함대공 방어 체계로는 유격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천무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 현재 천무에 탑재될 차세대 미사일이 KT즘-2의 사거리를 500km, 궁극적으로는 800km까지 연장하는 개량이 진행 중입니다. 800km 탄도 미사일이 탑재가 가능한 이동 시텔 천무의 개발은 그야말로 아시아, 유럽, 중동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한 일인데요. 한국은 북한 전역을 넘어 중국과 일본의 핵심부를 직접 타격권에 넣게 되는데, 군산기지에서 발사 시 중국의 경제 허브인 상하이가 사정권에 들어오며 산둥반도의 북해함대 기지는 물론 일본의 사세보, 구례 등 주요 해상 자유대 기지가 사거리에 포함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대 위협인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포함한 서부 핵심 지역 대부분과 부시르 원자력 발전소 등 민감 시설이 모두 타격권에 들어오고, 예멘 후티 반군의 심장부인 사나 역시 손쉽게 타격할 수 있죠. 폴란드는 러시아의 핵심 군사 거점인 여기 영토 칼리닝그라드는 물론 심지어 벨라루스 전역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보내는 병력의 배후를 직접 위협하는 것으로 러시아 본토에 대한 응징 보복 능력을 갖춤으로써 유럽 전체의 안보 지형을 바꾸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다들 천무만 보면 따봉을 날리나 봅니다. 오늘 한 줄평, 이제 보니 천무 뜻이 1000km 날아가는 무기였구나.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